우리 로그 성질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모델 배웠거든요. 내가 따로 뺀 이유가 얘네가 가장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중요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헷갈리기도 해서 얘네를 따로 빼진 건데 일단 들어가보자. 이제 5번째 성질 배울 건데 공식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니? 밑변환 공식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말 그대로 밑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변환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어진 밑을 다른 문자나 숫자로 뭐 한다고? 변환시킨다고, 대체한다라는 얘기죠. 단, 우리 밑, 진수,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 뭐 돼야 돼?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밑을 변환시킬 거기 때문에 밑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떠한 문자를 가지고 오는데 얘가 밑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뭐 1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 밑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아이는 어떻게 변환이 되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잘 보시면 얘는 로기 C의 A 분의 로기 C의 B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주어진 로그 A의 B가 내가 새롭게 가지고 오는 밑 C라는 걸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분리가 됐으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니? 모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자유자재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밑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 요 밑은요 무수히 많이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로기 A의 B의 밑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B, 여기가 가지고 있는 진수와 같은 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단 B라는 건 지금 양수라는 조건만 있는 거지 밑 조건이 뭐가 없어.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얘만 추가가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자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 밑변환 공식이니까 우리가 만족시키는 B라는 밑으로 분리를 시키겠다는 얘기야. 이러고 나니까 어때? 분자 자체가 밑과 진수가 같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1이 돼요. 즉 로기 B의 A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어때?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니까 얘네들이 무슨 역할이 돼버렸어? 역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밑변환 공식으로 두 가지 힌트를 찾아버렸어요. 이 두 가지 성질을 찾아버렸어요. 그치? 그럼 이제 얘를 배움으로 다른 문자들도 이제 나타낼 수 있어. 다른 성질들도 우리가 밑변환 공식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 로기 우리 A의 N제곱, N의 N제곱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N이라는 거는 우리 진수 조건 만족해야 되고 소문자 N과 N은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야. 우리 진수에 있는 지수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저번 시간에 됐었지. 근데 밑에 있는 지수는 어떻게 나와야 되나? 그냥 튀어나와도 되나?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밑변환 공식으로 증명해낼 거야. 얘요. 내가 밑을 똑같이 C라는 걸 가지고 오면 밑변환 공식 하자. 로기 C의 A의 N제곱분의 로기 C의 N의 N제곱은 저번 시간에 배운 4분 공식과 같다. 진수에 있는 지수는 그냥 뭐 할 수 있다고?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N과 M이라는 소문자 N과 M이라는 아이는 실수기 때문에 앞으로 띵가자 나오고요. 이 뒤에 남아있는 애들 봐봐. 아까 뭐 하라 그랬어? 맞다리 앞다리 자유자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이 같은 애들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야 돼? 뭉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그래서 공식이 나와요.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를 취해서 나오고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n분의 m 로기 a의 n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거 예시 하나 들어볼까? 로기 4의 27이라고 합시다. 그럼 밑과 진수가 지금 소인수분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시켜. 2의 제곱, 3의 세제곱.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 진수에 있는 지수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 다음에 8번째 공식 로기 A의 B 곱하기 로기 B의 C라는 거는 B의 C는 B의 A라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야. 여기에서 당연히 또 뭐가 B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우리 곱하기 안 배웠잖아. 더하기 밑 같은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만 배웠죠. 그래서 이때 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밑을 같게 하는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밑이 다르면 같게끔 만들어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증명합시다. 똑같이 C라는 걸 가지고 올게. 그럼 이 친구는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뒤에도요. 로그 C의 B 분의 로그 C의 A 뭐야? 써놓고 봤더니 뭐가 보이니? 다 같은 건 약분을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약분하고 나니까 뭘로 딱 떨어져? 1로 떨어져. 즉 우리는 밑과 여기에는 밑과 진수가 크로스가 되어 있으면 어차피 밑변환 공식으로 얘는 분자가죠, 얘는 분모죠.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과 진수가 크로스면 약분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1이라고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일 때만 그럴까? 아니 세 개일 때도 그래요. 얘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얘기거든. 단 C라는 건 위쪽 건과 진수 조건 같지만 안죠. 그러면 공통되게 이 같은 정의로 정의된다. 얘와 같은 증명으로 밑과 진수가 크로스면 약분, 밑과 진수가 크로스면 약분, 밑과 진수가 크로스면 약분에서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4개여도 이 다 크로스가 되면 오케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무조건 크로스가 될 수는 없지. 얘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크로스가 되는 애들은 그냥 약분 때려요. 그 다음에 크로스가 되지 않는 애들은요, 분 모에 살아있고 분 자에 살아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밑변환을 했다는 건 밑이 같기 때문에 뭉쳐졌으니까 로그 A, S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많이 헷갈리는 것들. 요렇게 이 꼴이 우리가 무슨 성질을 배웠으면 지금 7번 성질을 배웠으면 뺄 수 있는 거 다 빼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내가 보기 좋게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놨지만 문제에서는 소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을 거야. 그럴 땐 너네가 시켜서 뺄 수 있는 거 다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는 n분의 m 로그 a의 b고요. 얘는요 n분의 m 로그 b의 a야. 그러면 상수는 상수끼리 로그는 로그끼리 즉 크로스니까 약분하고 누가 남아있니? n분의 m의 제곱이 남아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9번 성질 우리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 얘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네들의 값은 모르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나올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수에 있는 이 지수꼴이 로그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밑에다가 얘와 같은 친구를 씌워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의 로그 A의 B제곱 이렇게 씌워준다는 얘기야. 그럼 어떠한 꼴이 나오냐면 우리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튀어나와요. 그러고 나서 로그 A의 A인데 어차피 B과 진수가 같으면 뭐야? 1이야. 즉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로그 A의 B와 같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우리가 보려는 친구와 우리가 만들어낸 친구를 보니까 어때? 밑은 같고요. 이 진수만 보면 이 진수끼리만 같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등식이 성립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로그 A의 B는 뭘로 튀어나온다? B로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가 지금 같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얘까지 한번 증명해보자. 이렇게 단 얘도 뭐가 들어가야 돼? 진수 조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 친구를 뭐해? 씌워주는 거야. 그럼 로그 B의 A에 로그 B의 C제곱. 그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오세요. 그럼 요렇게 생기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얘와 같은 밑을 씌웠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내린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곱하기야. 야 곱하기는 뭐가 성립해? 교환 법칙이 성립해. 누가 내려왔는지 이 상태만 보면 알아 몰라? 몰라. 얘가 내려왔다 할 수 있고 얘가 내려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속임수를 쓰자는 거야. 난 얘가 내려왔다라고 칠게. 그럼 로그 B의 C의 로그 B의 A제곱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즉 결론적으로는 또 요 맨 앞과 요 맨 뒤를 보면 미시 같은 애들끼리 같아지려면 당연히 진수끼리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이 친구는 C의 로그 B의 A제곱과 같다는 거야. 결론 우리가 지수꼴에서 지수 형태가 로그 상태로 생겨버리면 이 지수에 있는 밑과 로그에 있는 진수의 자리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얘도 바꾸니까 로그 A의 A라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 됐죠? 지금 이렇게 9가지의 로그 성질 갖다가 이제 뭐 하면 돼? 다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로그 성질로 나타내는 거는 일단 킵했고요. 지금 이제는 조금 응용으로 넘어가는 거. 활용해서 나타내는 걸 보여주는데 좀 자주 나오는 거. 우리 2차 방정식하고 두근이 나오는 순간 너네가 공수 1,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의 과정을 걸쳐서 왔다면 근각에서의 관계가 머릿속에 딱 띄어나와야 되죠. 그래서 바로 보는 순간 너네는 두근을 더하면 어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튀어나와야 되고 또 두근을 곱하면 A분의 C라는 게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봐봐.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죠.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르면 우리는 각게끔 만들어주는 밑변환 공식을 배웠잖아. 근데 문제 힌트에서 뭘 알려줬니? 밑을 10으로 지금 뭐 했니? 다 통일시켰어. 그럼 우리 보고 밑을 10으로 맞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기 베타의 알파는 얘 밑변한 로기 10의 알파 분의 로기 10의 베타 더하기 이 친구도 로기 10의 베타 분의 로기 10의 알파를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뭐하냐? 통분시키면 되잖아. 둘이 곱한 값은 이 친구 제곱 더하기 이 친구 제곱이죠. 아, 로기 10의 베타 제곱 더하기 로기 10의 알파 제곱이야. 이 친구는 우리가 나타낸 근각계수의 관계 저 힌트 갖다가 뭐 하면 돼?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돼. 그래서 25 마이너스 6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값은 19죠? 그래서 얘네들의 값은 3분의 19다. 요거 쓰면 끝. 그 다음에 유형 2번은요.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알고 싶어. 근데 내가 로그 성질에서 설명하면서 실수값으로 딱 나오면은 밑과 진수 조건만 만족한다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었냐면 그때 설명했던 게 1이라는 아이였어. 1이라는 아이는요. 밑 조건과 진수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1뿐만이 아니라 뭐 n이라는 숫자도 얘도 로그 2의 2의 n제곱 로그 3의 3의 n제곱 이런 걸로 나타내도 이제 어때?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었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값이 정수나 실수꼴로 딱딱딱 떨어지겠다는 말은요. 이 밑과 진수가 어때? 그러니까 밑과 진수에 있는 그 그 숫자가 소인수분했을 때의 숫자가 같아져야지만 여기에서 또 튀어나오겠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여기에서 만약 내가 지금 밑을 다 지수 형태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로그 2의 n제곱의 2의 n제곱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튀어나오면 이게 또 n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찌됐든 간에 밑에 있는 숫자와 진수에 있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 밑자리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숫자로 똑똑똑똑똑 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예시를 하나 줄 거야. 로그 너무 아니 얘의 정수가 궁금해. 그럼 얘는 정수든 실수도 뭔가를 딱딱딱딱 떨어지려면 밑과 진수를 소인수분했을 때 걔네들의 밑이 같게끔 해줘야 되지. 근데 3도 5도 소인수분해 끝.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우리는 요 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수를 바꿀 거야. 진수를 생각했을 때 이 5라는 아이는요. 3 기준으로 3보다 크고요. 3의 제곱이 9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로그 3의 3, 로그 3의 9보다 작다는 거야. 결국 얘네들의 정수는 1, 얘는 2. 그래서 몇 과 몇 살이야? 1과 1, 4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정수 부분은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하나 봅시다. 그럼 로그 2의 7은 어디와 어디 사이냐라고 했지. 그럼 로그 2의 7 가기 전에 미식 2가 있을 때 이 진수는 2의 거듭제곱이어야지만 딱딱 떨어진다 했죠. 그럼 7이라는 아이는 2의 거듭제곱 중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2의 1제곱은 2고요.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그러니까 얘는 2의 2제곱과 2의 3제곱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2로 떨어지고요. 얘는 3으로 떨어지니까 이 친구는 2.xx라서 우리 정수 부분은 2고요. 소수 부분은 xx라고 쓰면 안 되겠지? 우리 그 제곱근에서도 배웠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정수 부분만 구한다면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아이에서 그 정수를 빼면 되는 거였었어. 근데 우리는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싶으니까 한 개로 통일하자. 얘가 지금 이 친구랑 똑같잖아. 여기 2에 여기 뭐야? 4죠. 결국엔 4분의 7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 4의 3의 제곱 더하기 2의 로그 2의 4분의 7제곱. 그럼 계산할 수 있지 뭐. 이 친구는 9니까 나타낼 거고요. 오늘 배웠던 거 지수에 있는 밑과 로그에 있는 진수를 자리를 바꿔도 돼요. 근데 바꾸는 순간 로그 2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4분의 7로 나온다. 즉 계산해요. 36 더하기 7 따라서 43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오늘 유형은 이렇게 두 개 끝.